이거는요, 이재명이 재판 중지법을 철회하는 대신에 친문 진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이재명의 대장동 일당들이요, 전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후달렸겠죠. 에펙 정상회의 마치고 여기서 좀 지지율 좀 끌어올려 볼까 했는데 설명은 더 필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200짜리 야구바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한테는 조도 안 쓰는 샤오미 핸드폰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그걸로 폭망한 겁니다. 뭐 에펙 정상회의 남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지율도 안 받쳐주는 데다가 대장동 일당 전원 법정 구속 당하니까 국민 64%가 이재명이 재판 이거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죠. 그 여론이 다시 불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를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바로 재판중지법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지율이 깡패죠. 전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장동 일당들 팔다리들이 징역 8년 때려 맞았는데 이재명 니는 도대체 몇 년이고 난리가 났죠. 재판중지법 이거 잘못했다가는 제대로 역풍 맞겠다, 돌 제대로 맞겠다 싶어가지고요, 하루 만에 백기투항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자세히 지켜볼 게 있습니다. 왜 대문사진에 정청래가 있을까? 이건 다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당이 나락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정청래가 반기 든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연임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청래 얼굴이 메인을 장식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의 연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청래다라는 것도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친문과 내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 시작을 누가 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누가 시작을 했냐? 정청래가 계속 잽잽잽 날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제 영입을 했던 사람을 정청래가 컷오프 시켰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요, 이재명이 꽂아 넣은 사람 유동철 동의대 교수를요, 경선에서부터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친명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죠. 자, 이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요,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의 험지다라고 불리는 수용구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물먹었죠. 그래서 지역위원장 하나 주고 기다려봐 하고 있었는데 정청래가 뭐가지 댕강한 겁니다. 친명계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의 험지에서 어렵게 이 정치하고 있는데 지역위원장에 경선도 안 붙여주냐,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지도부는요, 이 유 위원장 면접에서 현격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컷오프 된 거고 정청래 내 마음이 안 들어간 거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정청래 지도부가요, 이재명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정청래는 친문이죠. 김어준이가 정청래를 밀었습니다. 김어준이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콘서트 할 때 이 문재인도 불러가지고 행님 동생 했었죠. 이런 김어준이가 민 게 정청래, 이재명이가 민 게 코판데, 그러면 지금 당을 장악한 건 어디? 정청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재명이가 당까지 장악하는 데는 약간 힘을 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잔잔하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당 차원에서 최민희 안 돌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최민희 라인이 어디냐? 이재명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이재명 라인으로 들어온 사람, 같은 당의 식구지만 그렇게 돌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국정안정법이다, 헌법 84조를 수호하는 법이다 라고 포장하면서 강행 처리의 의지를 드러냈는데 여론이 폭발하자마자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이재명은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현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친 듯이 배임죄 없애고 발악을 했던 겁니다. 이 조항은요, 어디까지나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되는 규정이다라는 거죠. 성남시장 시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백현동 특혜 법화 유용 사건들 이거는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이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판을 없애겠다라고 재판 중지법안까지 추진을 한 거죠. 배임죄 폐지 추진과 함께 사실상 대통령 무죄 보장법을 만들겠다라는 시도죠. 이 조선일보는요, 이 헌법 84조를 방패 삼아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조계 역시 일제히 반발하고 있죠. 자,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요,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헌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하면 뭐합니까? 국민을 괴대주로 보고 이재명 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론이 싸늘해지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요, 재판 중지법 논의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정청래의 반대. 그러니까 지금은 재판이 아니라 에펙 성과 그리고 경제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입법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죠. 하루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비서실이요, 법안 추진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하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회가닥 뒤집어진 겁니다. 권력 내부에 금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자, 이재명의 최대 방패로 작용될 재판 중지법은 하루 만에 스스로 무너졌는데요. 두둥, 뭐가 하나 또 튀어나왔습니다. 검찰이요, 김정숙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겠다라고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상황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타이밍 절묘하죠. 재판 중지법이 무산되는 날 김정숙이 옷값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라고 수면 위로 띄운 겁니다. 정치권은 즉시 해석을 내놓죠. 자, 친문진영이 이재명에 대해서 경고를 딱 보낸 걸 이재명이가 촉 받아가지고 어떻게 김정숙이를 딱 던져버린 겁니다. 이 사태는요, 뭐 단순한 법안 논리 아니고요, 이재명과 친문 세력 간의 내전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주도권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균열의 실체를 다루겠습니다. 왜? 이재명 정권이요, 법위에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하루 만에 철회가 된 배경 속에 어떤 권력 내분과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청래를 비롯해서 당의 주류 세력이 어떻게 반기를 들고 있는지, 이 김정숙의 옷값 재점화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 몰 상당히 우수한 제품들 가득 채웠습니다. 단독 런칭으로 직접 국내산 재료로만 담근 김치 올렸습니다. 중국산 그 김치 들어본 거 위생 상태 보셨죠? 그런 공장 김치와 완벽히 차별화되는 100% 국내산, 100% 이모님이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작은 기업 살리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재판 중지법 이 사태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셀프 사면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시도가 하루 만에 좌절됐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강하게 쿡쿡쿡 눌렀지만요, 사실상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 단식 투쟁할 때 이 이재명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한번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가결로 이재명이가 재판정에 선 적이 있죠. 요 일이 다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은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요,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전법, 그리고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 국정안전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에서 끌어올려질 가능성, 그리고 이달 말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한 바가 있죠. 이 해당 법안은요, 지난 6월에 민주당 주도로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뒤에 본회의 계류된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청래가 획가닥 뒤집어 버렸습니다. 국정안전법 이거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요거 다시는 못 꺼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뭐 여기에 또 맞춰서 꼼수 법안 또 만들 겁니다.
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요. 당 지도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면 이재명도 깨갱쳤다라는 거죠. 자, 정치권에서는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요, 핵심 5인방이 1심에서 중형대를 먹고 전원 법정 구속. 이거 이재명이가 이거 피하겠다라고 재판중지법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이 여론 역풍 제대로 맞을 거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이 재판중지법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당 내의 중진 의원들 노골적으로 재판중지법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장을 던졌고요. 자, 국민의힘은 이런 거 촉 받아가지고 세게 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재판중지법 일명 이재명 방탄 입법에 대해서 접은 건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거지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뿐이다. 이재명 죄가 살아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라면서 이재명 너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지가 나와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던지 아니면 이재명이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던지 국민들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장동 1심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재판부는요,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성남시 측과 민간 개발업자의 연결고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사건, 범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자, 요거 쉽게 풀면 어떻게? 야, 이재명이가 할 거 있는데 좀 바빠가지고 유동규랑 정진상 시켜가지고 개발 비리를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대가리가 누구? 이재명이야. 근데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대가리가 이재명이야 라고는 차마 판시를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돌아가지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서 사건 구조의 핵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에는요, 대장동 비리 몸통이 성남시 수뇌부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 그러니까 대가리 뭡니까? 모든 인허가권을 들고 있었던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누구? 이재명이다 라는 거죠. 자, 정진상이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는 성남시 직원의 검찰 진술도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은요, 공공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로써 이재명의 사법방어, 3단 전략, 배임죄 삭제, 헌법 84조 확대 적용, 그리고 재판중지법 강행, 이게 완벽히 무너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은요, 이재명의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심제를 도입했죠. 재판중단법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처벌조항 삭제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내는 건 또 누구냐? 진짜 국민의힘이다 라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도요, 이재명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64%를 넘기면서 국민 대다수가 법안 추지에 반대했습니다. 이게 먹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김정숙이 옷값에 대한 재수사 카드가 던져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법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권력 내분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봉권, 띠드른 돈다발, 이거 심각한 사안이죠. 관봉권, 띠드른 돈다발을 누가 줬느냐라고 보면 그 나머지가 다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7월에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요, 김정숙이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사진. 이거는 의상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돌아버리겠죠. 자, 특수활동비다라는 건 당연히 특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게 사용하는 돈이죠. 관봉권 띠지를 두른 돈다발이 사용된 건 맞는데 이게 특수활동비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애초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특수활동비가 뭐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가 기밀유지, 정보수집, 수사 등에 대해서 특정 업무 수행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용도가요, 비공개로 사용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좀 많았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경비와 다르게 기밀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관본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관본권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게 당연한 거죠. 이 김정숙이 옷값이 특활비로 사들인 거 맞냐 안 맞냐 이런 의혹이 이뤄가지고 고발을 당했을 때요, 국가 안보를 핑계 대면서 청와대가 이거 기록물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비로 샀다라고만 카드 결제한 거 보자라고 얘기하니까 국가 안보를 핑계대면서 이 기록에 대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로 잠궜습니다. 자,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던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서 다시 관본권 쇼핑에 대해서 재수사하겠다라는 건 친문 인사들의 말처럼 정치적 의도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재명이 재판 중지법을 철회하는 대신에 친문 진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 내부는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친명계는 문재인 측이 이재명 정부를 흔든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친문계는 이재명이 당을 사유화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당 내에서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요,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에 대해서 차단하는 움직임 또한 포착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죠. 니들끼리 뭐하냐? 북치고 장구치고 뭐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을 무시하고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그런 이재명을 견제하는 정청래, 그리고 드러나는 불신과 권력 투쟁,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결국은 이기는 놈이 우리 편 되겠죠. 자, 법의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재판중지법의 철회는요, 국민 승리입니다. 법에 군림하려던 권력자가요, 민심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죠. 자, 그 싸움이요, 잠깐 어떻게 민주당 내부 정청래와 이재명의 싸움으로 옮겨간 겁니다. 친문과 친명의 갈등은 활활 타올라 되겠죠. 검찰은 다시 김정숙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는요, 거짓말하면서 깨끗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법의 심판을 회피하지 말고 재판장에 가면 되는 겁니다.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대장동 1심의 전원 법정 구속, 그것만으로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영포티 개딸 개아재들은 정신승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신있게 재판장에 가면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입니다. 155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TV였습니다.